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진학을 도와주는 진로 코치 이영대 박사입니다. 오늘은 수능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이나 그 수험생들은 9월 1일 날 보고 고1, 2는 8월 31일 날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고3이 중요하므로 고3이나 수험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도 했지만 9월 모의고사를 통하여 수능이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되도록 적정 난이도를 맞추기 위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9월 모의고사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수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성적을 진단하고 어떤 것을 보충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존 패턴과 달리 2022학년도에 새로운 문제 패턴이 나오면 그 문제의 유형과 수준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 입시는 국어와 수학 등이 탐구 선택으로 바뀌어 있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2015학년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최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출제의 기본 방향은 일단 고교 교육을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춘다. 2015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춘다.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더라도 출제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에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한다. 연계 비율을 이제 조정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 과목 특성에 따라서 영어와 국어를 절대 지문을 그대로 썼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간접 연계를 한다. 그리고 연계 대상은 당해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EBS 이제 부록에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EBS 어떤 교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유형은 개념이나 원리 활용,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에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에 의해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한다. 국어, 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수학, 탐구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출제한다. 그 다음에 EBS와의 연계,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를 보면 영역과 과목별로 출제 범위 선택 방법은 다음 같습니다.
이 내용도 영역 과목별 출제 범위, 국어는 45문항인데 오지선다행으로 2점 내지 3점이고 100점 만점이고,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이고 선택 과목은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 택일을 합니다. 공통이 75, 선택이 25%. 수학은 30문항인데 오지선다행이고 단답형이고 2점, 3점, 4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고, 공통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에서 75%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됩니다. 선택이 25%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지선다행이 아니고 단답형이 여기 30%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45문항인데 오지선다행이고 듣기가 17문항입니다. 2점, 3점짜리가 있고 100점 만점인데 영어 1과 영어 2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20문항인데 오지선다행으로 2점, 3점이고 50점 만점입니다.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그 다음에 탐구는 사회과학 탐구와 직업 탐구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회과학 탐구는 오지선다형에서 2점, 3점짜리고 과목당 50점입니다. 두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지리부터 사회문화까지는 사회 탐구 영역이고, 물리학부터 지구과학 2까지는 과학 탐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탐구에서 고를 수도 있고 과학 탐구에서 고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서 한 과목 여기서 한 과목 고를 수도 있습니다. 최대 두 과목까지 가능합니다. 직업 탐구는 과목당 20문항인데 두 과목까지 선택 가능하고 오지선다행이고 2점, 3점입니다. 과목당 50점 만점입니다. 한 과목을 선택할 때는 농업기초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 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일을 하고, 두 과목일 때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해서 이 과목에다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해가지고 최대 두 과목, 한 과목만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과목당 30문항인데 오지선다행으로 1점 내지 2점이고 과목당 50점에서 독일어부터 이 9개 과목 가운데 됩니다. 근데 절대평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EBS 연계는 이런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에서 연계해서 50%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어와 영어 지문 같은 것은 간접 지문으로 간접 연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출제 범위에 있고, 구성, 그 다음에 필수 영역은 한국사죠. 선택 영역 나머지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선택하는 것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탐구는 17개 가운데 선택하고, 직업 탐구를 척하는데 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서 86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직업 탐구 영역을 할 수 있다. 인문계 직업반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영역 과목별 출제 범위와 선택 방법, 그 다음에 또 문항 유형 및 선택, 문항 유형 및 배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항당 배점은 수학 영역은 2점, 3점, 4점,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1.2점,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는 2점, 3점, 그 다음에 문항 오지선다형이고 수학은 30% 단답형이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9과목 가운데 한 과목, 직업탐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두 과목을 응시할 수도 있고 한 과목만 응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그 직업계열 전문 교과를 이수해야 된다. 사회과학 탐구는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두 과목, 그 다음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국어, 수학에서 공통과목이 있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한 개,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영역은
한국사는 필수고 선택력은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구성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 기본 방향은 앞에 살펴봤고요. 목적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지금 고3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그 재학생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 결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시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갈 거냐, 혹은 또 자기가 선택한 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을 그대로 할 것인지 변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또 앞으로 여기서 나왔듯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하고 또 새로운 2022학년 새로운 문제 패턴을 유형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하고 앞으로 남은 11월에 수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9월 모의고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9월 10일부터 이제 수시 전형이 되니까 9월 1일 모의고사 보고 나서 수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시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냐 그런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모의고사가 9월 수능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시라든지 그 다음에 정시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촘촘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님들도 이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